창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 약 2달 만에 일부가 또 변경됩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또 바꾸냐는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행복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도교육청도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트롤의 방산과 민간부문 법인 분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지 2달여 만에 일부 노선이 다시 조정됩니다. 불편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29개 노선이 대상인데요.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이제 조금 적응이 됐는데 또 버스 노선을 바꾸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국가산단과 창곡산단 등 공단 지역을 순환하는 520번 버스. 노동자들의 출퇴근 노선이지만 운행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일부 버스 노선을 재조정하면서 효율성이 낮은 이 노선의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버스가 시민의 발이라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지. 물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하지. 폐지되는 520번 버스를 포함해 26일부터 창원의 일부 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지난 6월 전면 노선 개편 9일 만에 일부 노선을 재조정한 이후 두 번째 노선 변경입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노선은 전체 128개 중 29개로 변경 비율만 약 23%에 달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원래 쓰던 노선이 사라지니까 그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이게 바뀐 것도 이제 한 거의 시간이 좀 텀이 길어가지고 이제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긴 한데. 전면 개편 당시에도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컸었는데 이번에도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의 버스 정류장에는 노선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도심 외곽의 상황은 다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2달여 가까이 흘렀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전 번호와 노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는 전체 2,100여 개 정류장 중 1,700여 개의 안내문을 붙였고 추가 작업이 계속되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선에 따지면 노선 개수가 25%니까 많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게 다 움직인 게 아니고 구역별로 요구 있는 부분들을 바꿔서. 창원시는 노선 조정 후에도 새로운 불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원 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면 개편 2달 만에 4분의 1에 가까운 노선을 다시 변경하면서 창원시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을 졸속으로 개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내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문화 가구도 늘고 있죠. 국민 20명 중 1명은 이주민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기업과 공장, 농촌 등 우리 사회에서 경제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문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를 곱씹어 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와 한국에 정착한 지 6년 차인 디오라 씨. 지금은 다문화 센터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국 유학생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서
살고 싶지만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두네 씨는 15년 차 스리랑카 이주민입니다. 자신도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일을 하며 힘들었던 만큼 이제는 자국 동포들의 적응까지 돕고 있습니다. 언어도 좀 잘 안 되고 월급도 안 주면 그때 당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럴 때 그런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안 느끼게 그 일 잘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언어와 일자리, 이들을 보는 사회적 인식. 최근엔 산업 현장에 통역 인원을 더 소통과 적응을 돕는가 하면 이들을 돕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숙련될만 하면 비자 만기로 한국을 떠나야 하고 무단 이탈, 외국인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도 교육도 부족하다 보니 장기간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을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외국에 있는 이민청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조금 체계적인 이제 정책을 조금 입안해서 나가야만 이제 앞으로 이제 멀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200만 명 시대.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의 모든 시구는 행복교육지구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인데요.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뿐 아니라 평생학습과 같은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추경 예산을 지난 6월 전액 삭감했죠. 2학기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인 교육 현장은 지금 어떨까요? 현장 점검 360도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문을 연 행복마을학교. 구도심에 남게 된 폐교는 학생과 지역 주민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단은 창단부터 화제였습니다. 6살 어린이부터 76 어르신까지 70여 명의 단원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일반화될 상황인데 어떻게 미래에 대한 대안을 풀어갈 것인가. 그랬을 때 저희는 학교만, 마을만 해가지고는 미래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같이, 아이와 어른이 같이 뭔가 해보자. 어린 시절 배움이 아쉬웠던 할머니들의 한글 교실과 아이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까지 모두 행복마을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졌습니다. 올해 이 행복마을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이 추경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사실상 이달 말이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오케스트라단을 포함해 행복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과 지역 주민만 200여 명. 폭염과 태풍에 미뤄졌던 수업 일수가 모두 끝나는 다음 달 초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대로 오케스트라단을 멈출 수 없던 단원들. 십시일반 활동비를 모으고 강사들은 재능 기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를 갖다가 이제 3.15 아톨에서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찰나에 도 예산이 전액 추경이 삭감되는 바람에 모회가 의논도 많이 하고 했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행복교육을 잇기 위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이나 방학 중 프로그램도 모두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 하나. 과학 수업이 한창인 교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마산도서관에서 마련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 줄게 됐지만 마산도서관은 오히려 자체 프로그램을 더 늘렸습니다. 저번 주부터 들었는데 과학 시험이 재밌고 신기했어요. 저번 주부터 들었고 친구랑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현재 도내 지역 도서관 등 교육기관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4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5만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수는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약 15만 명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마을배움터 활동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소속기관이 이미 학생 대상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것보다는 기존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행복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곳곳에서 안간힘을 쏟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남도 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기관이나 지자체도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찜통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무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농민들을 서희동 기자가 만났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 수확철을 앞두고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지만 농민의 얼굴에 흐르는 땀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밖에 일을 못 해요. 여기 뭐 바깥에는 한 30도 가면은 여기는 40도에서 45도, 뭐 많이 올라갈 때 4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열기가 갇히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깥이라고 사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달궈지면서 한낮의 지면 온도는 지상 1.5m 높이보다 5에서 18도씨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작물 생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마냥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 35도 이상, 특히 하우스 안 같으면 40도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작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낮에 어쩔 수 없이 농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매시간 15분씩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삼랑진 양수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가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에 가입했습니다. 1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법인단체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 14호, 15호 등재식이 열렸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은 지난 2019년 시작된 고액기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도주의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1억 원 이상의 기부 모임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트롤의 방산과 민간부문 법인 분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지부는 모트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소시어스 웰투시가 민수와 방산 부문으로 나눠 민수 부문의 해외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인 분할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법인이 분할되면 사모펀드는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국내 독자 기술도 해외에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남 진보단체들이 모인 정전 70년 경남평화회의가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전쟁연습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규탄했습니다. 평화회의는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을지연습에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핵전략 무기가 투입돼 남북관계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군사훈련 정례화 등 3개국 핵동맹 강화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핵전쟁을 부르는 정상회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미국 코네티컷주 채셔 교육청이 국제교육 교류를 위해 손잡았습니다. 17일 경남도 교육청 도교육감실에서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제프리 솔란 채셔 교육청 교육장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교육 정책을 교류해 우수 정책을 상호 벤치마킹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소속 학교 간의 자매 결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